안녕하십니까. 소울닥터 오명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연예인의 피부나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연예인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죠.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발전됐는지 책을 써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연예인의 시술이나 이런 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직업이기도 하고 본인이 될 수 있는 베스트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해서 그분의 그 상태를 만들자. 이 사람이 아이돌인지 어떤 연기자인지 패션 모델인지 사진 모델인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 선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말하는 추구미라는 게 있죠. 나는 이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부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플랜을 짭니다. 하지만 요즘 모든 추구미라고 하는 거기에는 내추럴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오늘 되게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딱 내추럴 화장을 가장 유명하신 여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셨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그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남들보다 2번, 3번, 4번 덧칠을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추럴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부의 진피층, 표피층, 그 밑에 깔리는 어떤 기저 조직, 근육, 전체적인 톤, 그 다음 뼈에 흡수된 방향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치우고 예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하는 거죠? 청소부터 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정돈된 거에 예쁜 소품 한두 개를 갖다 놓고 예쁜 조명을 보여주면서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좋은 어떤 소품이나 좋은 가구가 있는데도 주변이 지저분한다든지 조명이 뭐 조금 싸구려 조명 같은 느낌이 들면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좋아 보이게 이 공간이 좋아 보이게 하려면 그런 과정을 일단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이 사람 피부가 지저분한 게 있어. 모공이 크다든지 흉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공의 흉터 치료에 뭐 루미너스라든지 도트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치료부터 해서 이렇게 깨끗이 해줍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하얗게 칠을 해주죠. 화이트닝이란 걸 하잖아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화이트닝, 하얗게라고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모노토너스한 걸 만드는 겁니다. 내 피부가 까만데 하얗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톤이 일정하고 색깔이 일정하게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계획이란 걸 세울 때 있잖아요. 연기자한테 계획을 세울 때 2가지 계획을 세워줍니다.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장기 계획은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고요. 단기 계획은 지금 이 컨셉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인 거죠. 이 상황에서 얼굴선이 샤프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고 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플랜을 짜주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예전처럼 V라인처럼 뾰족한 건 아니지만 앞쪽으로 입체감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유행이 됐잖아요. 이건 단기 계획입니다. 그거를 실로 당기든지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얼굴은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당히가 되게 중요한데 활동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생 위주로 합니다. 피부가 선천적인 좋은 사람도 메이크업한데 조명하고 한겨울에 그 건조한 데서 그 먼지 많은 데서 정말 사극 같은 거 찍잖아요. 하루나 이틀 계속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뭐가 들어박혀가지고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남자 같은 경우는 발라놨는데 피부가 이제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와가지고 고압산 적어 넣어가지고 자꾸 재생시키고 리프레시키고 좋은 거 맞추고 좋은 거 먹이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진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나 미백할 거예요. 미백 레이저 절대 쏘지 않습니다. 그때 미백 레이저 잘못 쏘면 아주 심한 부분은 홀라당 벗겨져 버리거든요. 너무너무 예민한 상태라 그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장벽 치료하고 재생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좀 센 거 합니다. 이중턱 있으면 이중턱을 빼든지 걸 거 있으면 걸든지 나가면 한 2주 쉬다 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붓기 빠지고 정돈돼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재생관리하면서 남은 붓기라든지 안에 뭐 시술하고 남은 자국 같은 거 열심히 지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밀렸던 써마지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하는 거죠.
연예인 피부 좋을 것 같죠? 연예인 피부 되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잘 정돈을 해서 좋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려갖고 나가셔가지고 돼 있는 거지 되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평상시는 계속 장벽 치료를 합니다. 재생시키는 거 되게 많잖아요. 리쥬라니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적당히 해주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피부가 좋아져야겠다고 생각하면 장벽부터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부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연기자분들은 정말 이만큼의 붓기도 아침에 되게 부어 보이거든. 우리 보면서 라면 먹고 잤나 봐 이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촬영 있으면 뭐 자기 전에도 뭐 잘 안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어 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또 지우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침샘에 있다든지 턱 때문에 바깥쪽이 일단 커지면 부어 보이잖아요. 정리하고 피부도 고주파나 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거나 정말 급하면 고압산소에 넣어가지고 붓기도 빨리 빼고 거기에 연관된 무슨 주사제나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짝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거든요. 메조보톡스라든지 바깥쪽으로 당겨 올리는 간단한 비침습적인 그런 쪽에 연관된 레이저들을 잠깐 쓰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거겠죠. 하지만 붓기를 빼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흉살에 대한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시술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족 수술을 했다든지 오래가는 필러라든지 뭔가를 넣었던 지방을 넣었다든지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섬유화가 조금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죠. 내추럴하게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고민해보자. 제가 마이너스 성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너스 성형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필러를 넣었으면 녹인다든지 굳어있는 뭔가를 약물 넣어서 푼다든지 밖에서 충격파 같은 걸로 깬다든지 어떤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푸는 게 우리 병원은 리커버리라는 걸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은 시술 중에 하나. 그건 이제 몸에 있는 섬유화나 셀룰라이트를 풀었던 시술이고요. 내 상태를 리커버리잖아요.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회복시키는 성분들을 넣어서 그 층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잘 풀리게 여러 가지 레이저나 충격파나 이런 거에서 깔끔하게 다져주는 거죠. 20대 초반은 모르겠지만 30대 왔고 내가 시술을 좀 했고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표정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얼굴이 커졌다든지 뭐가 패였다든지 이런 걸 느끼면 한 번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기자분들은 특히나 더 심해가지고 빨리빨리 풉니다. 그걸 풀어야지 꼭 얼굴이 웃을 때 커지거나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어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피부톤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내추럴한 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내 얼굴이 섬유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처음 시술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본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틀 안에 정리된 거 정도만. 아이돌들도 보통 그렇게 정해주거든요. 이만큼만. 그거 좀 남겨놓습니다. 1집에 너무 예쁘면 안 됩니다. 2집, 3집, 4집 갈수록 예뻐져야지 사람들이 안 지루하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선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좀 강해도 이해를 하거든요.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다른 매력을 보는 건데 처음부터 세면 오!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으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시술할 때 최대한 부드럽고 내 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집, 3집 갈수록 조금씩 얼굴을 이제 다듬죠. 좀 더 입체감. 1집 때 열심히 안 뺐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도 빼고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 이제 얼굴이 전반적으로 흐르거든요. 일반인은 조금 나중에 옵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조금 일찍 옵니다. 빨리 했으니. 그러면 이제 조금 얄쌍하게 뒤로 붙이고 선을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30대 후반까지 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안쪽에서 여러 가지 섬유화라든지 이렇게 흉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걸 풀어나가면서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40대가 넘은 노화라는 게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요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시술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뭘 하셨구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 올린 다음에 턱을 보통 뾰족하게 뺍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약간 어릴 때보다 뾰족한 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절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레이저들은 일반인이 1년에 한 번이라면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술을 되게 열심히 하죠. 본인 관리도 열심히 하지만 와서 시술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뭘 했더니 이렇게 뭐 했더니 좋아졌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게 쪼개가지고 모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조금은 편협해. 오히려 다 리프팅이 됐는데 다 좋아지고 이것만 하면 다 된,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시술을 해보면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야죠. 연예인의 피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어떤 그런 추구미를 그런 쪽으로 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이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는 게 본인이 연예인이 되는 방식 아닐까요? 얼굴도 좀 상담해보고 조금 더 내 플랜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좋은 게 계속 좋은 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똑같습니다.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